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팔레트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팔레트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정말 미스테리한 한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긴 하거든요. 근데 보기 힘들어요. 쉽지가 않거든요. 자, 도대체 어떤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팔레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제 목소리 들리나요? 네, 들려요. 어떡하지?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많이 놀라셨죠? 미안해요. 네. 자, 일단은 팔레트님께서 많이 긴장되시고 하시겠지만 이게 막상 또 전화 되고 하니까 별거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너무 떨리네요. 그쵸. 떨릴 수 있는데 이게 또 그 사람도 생각하고 뭔가 또 미스테리했던 그때 당시 떠올리시면 아마도 거기에 몰입이 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네.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정말 이거는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뭔가 미스테리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외치죠. 렛츠가. 길이십니다. 길이시죠. 우선은 저는 일단 태어나서 한 번도 귀신을 본 적도 없고, 사실 귀신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믿기도 좀 힘들잖아요. 정말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도 저는 무서운 얘기를 듣거나 봐도 그냥 그렇구나, 나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싶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이 일을 겪고 나서는 정말 그런 게 좀 있나? 그런 미스테리한 게 사실 실제로 존재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예. 이게 시기적으로는 제가 지금 30대 초반인데 20대 초반에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적성에 맞지도 않고 좀 생각할 게 많아서 한 1년 정도 휴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다들 비슷하겠지만 휴학을 하면 놀지 않고 그냥 돈이라도 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냥 무작정 시작한 게 생산직을 들어갔어요. 생산직 아마 다녀셨던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거기는 그냥 오늘 면접 보면 내일부터 출근해 이런 식이거든요. 좀 사람이 귀하긴 하죠. 예. 네. 그래서 그때 다니다 보니까 좀 꽤 오래 다녀서 1년 가까이를 다녔어요. 예. 근데 저는 그 전까지는 알바 같은 개념으로 편의점이나 뭐 호프집에서 일한 적은 있어도 이런 식의 체계적인 직장 생활은 처음이었어서 사람들한테 말도 못 붙이겠고 그냥 좀 동떨어져서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했는데 그날 입사 첫날에 생산직은 보통 8시부터 근무 시작이라고 하면 한 10분, 20분 전에 모여서 조회를 해요. 그때 보통 조회를 하면 신입이 만약에 들어오면 자기소개를 하거든요. 그냥 대략적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는 몇 살이고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하면 이제 그 조회를 끝나고 좀 오래 다녔던 경력이 좀 있는 사원분한테 붙여줘요. 네. 이 설비를 배워라 하고 붙여주는데 그렇게 제가 배정을 받고 일을 이제 시작하는데 생산직은 보통 쉬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뭐 8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면 10분 쉬는 시간, 12시까지 일을 하면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 이런 식으로 딱딱딱 종이 쳐요. 학교처럼. 네. 예. 그러면 그 시간 외에는 프리하게 이동할 수도 없고 화장실도 허락을 받고 가야 되고 이런 식인데 제가 그 당시 일했던 곳이 안에 방진복을 입고 아예 방진 모자까지 쓰고 일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반도체 그런 쪽인가? 반도체는 아니고 핸드폰 액정 같은 거 만드는 네.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그날 처음 타임을 끝내고 10시 쉬는 시간이 됐을 때 저는 이제 혼자 앉아서 그냥 있어야겠다 싶었는데 한 언니가 저한테 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근데 그 언니가 외형 쪽으로 너무 어려 보여요. 제가 나이를 듣고 나서 너무 놀랬던 게 키도 되게 작고 얼굴이 너무 하였어요. 제가 여태까지 봤던 사람 중에 제일 하얀 사람? 동안이기도 하고. 네, 얼굴 자체가 되게 앳되고 동안이기도 하고 좀 통통하고 그리고 이거 돌비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쌍익이라고 아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보통 쌍꺼풀이 없는 학생들이 그걸 만들기 위해서
풀처럼 돼 있는 건데 그걸 아, 눈에 이렇게 발라서 붙여서 쌍꺼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쌍게까지 한 언니였고 눈은 되게 갈색 눈인데 머리는 너무 까맸어요. 머리카락이. 그래서 머리카락을 일부러 좀 까맣게 염색하나 싶을 정도로 머리는 되게 까맣고 반묶음을 항상 하고 다니는 언니였는데 머리 반묶음 할 때 그 뒤에 큰 리본 있잖아요. 네. 저희가 방진모를 쓰면 사실 머리를 묶을 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머리를 하면. 근데 꼭 그거를 하고 다니는 언니였고 양말도 뒤꿈치 위에 큰 리본 달린 양말을 항상 신고 다니는 언니였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보면 중학생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동안인 언니였는데 저한테 와서 처음 하는 말이 너 담배 펴 이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제 자기소개를 이미 아침에 했기 때문에 제 나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나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저렇게 와서 나한테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는구나 싶어서 제가 이게 좀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대학 들어가고 나서 담배를 배워서 흡연을 하고 있을 때라 먼저 와서 말 걸어주는 것 자체가 좀 너무 고마워서 네, 저 흡연해요 했더니 그럼 다행이다. 담배 피러 가자 하면서 저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와서 데리고 나갈 때면 저한테 뭐 너는 어디 살아? 왜 갑자기 어린 나이 이렇게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된 거야? 뭐 이런 걸 물어법도 한데 그냥 일절 저한테 말은 따로 안 거시고 계속 전화통화만 하시더라고요. 예. 이어폰을 끼고 그래서 뭐 쉬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남자친구나 아니면 본인 친구나 가족한테 전화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가 보다 해서 그냥 저는 아무 말도 없이 핸드폰만 하고 그 언니는 전화통화를 한 상태로 흡연장에 가서 흡연을 같이 하고 돌아올 때까지도 계속 그 언니는 전화통화만 하고 아, 말도 없이? 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 좀 뻘쭘하긴 했는데 그래도 와서 먼저 이렇게 저를 데리고 다녀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싶어서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쉬는 시간 끝나고 자리에 복귀를 했는데 쉬는 시간 딱 끝나기 직전에 와서 너 밥은 먹어? 점심?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엔 점심을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언니 저 점심은 안 먹는다 했더니 나도 안 먹어? 그러면 점심시간에 같이 다시 흡연하러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네 좋아요 하고 이제 각자 자리로 가서 또 일을 하고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흡연장으로 가는데 또 가는 길부터 흡연하는 내내 전화통화만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근데 내용을 안 들으려 해도 옆에서 걷다 보면 듣는데 이게 남자친구도 아닌 것 같고 너무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데 이게 누구랑 통화하는 거지 좀 궁금하긴 한데 뭐 물어볼 순 없고 그래서 그냥 저는 또 옆에서 흡연을 하다가 언니 저 먼저 들어가 보겠다 하고 먼저 들어왔어요. 그렇게 그날 내내 쉬는 시간과 그리고 이제 생산직이 하다 보니까 정규 시간 외에 잔업 시간이 있거든요. 예. 5시에 끝나는 시간이 정규 시간인데 30분 저녁 시간하고 2시간 정도를 잔업 시간으로 포함시켜서 일을 해요. 그 저녁 시간까지도 담배를 피러 데리고는 나가는데 저한테 말은 한마디도 안 거시고 전화통화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날 지나고 둘째 날 됐을 때 아침부터 저희 팀장님이 저희 개별 면담을 한 명씩 저희가 그때 팀이 그 회사가 생산직인데 중견기업에 속했거든요. 꽤 컸어요. 근데 그 많은 인원을 한 명씩 다 아침부터 부르면서 개별 면담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여기 되게 좋다. 이렇게 팀장님이 불러서 면담도 하고 되게 좋은 데인가 보다 하고 그때 저는 입사한 지 이틀 차였으니까 갔더니 별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일할 만하냐 그런 거 물어보고 끝났어요. 네. 근데 저 외에 다른 분들은 꽤 길게 면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회사가 되게 그래도 사원들을 많이 챙겨주나 보다 하고 그날 그렇게 지났는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그 언니는 저한테 흡연을 하자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과 저녁시간마다 왔지만 계속 통화만 하시고 희한하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제가 월요일날 입사를 해서 금요일까지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는 제가 야간을 올라가는 주였어요. 근데 저는 야간 근무를 처음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쉬는 시간에는
안 나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쉬는 시간에는 안 나가고 그 언니한테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 언니 저 야간에 좀 피곤해서 쉬는 시간에는 안 나가겠다. 흡연은 저 점심시간이랑 저녁시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했는데 정말 아무 말 없이 저를 너무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하고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에서도 뭔가 기분이 되게 나쁜 게 티가 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제 인사를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예. 저는 출근하면 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안 받아주시길래 내가 흡연을 같이 안 하러 가자는 말에 좀 많이 기분이 상하셨나 보다. 근데 이건 제가 어떻게 풀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좀 넘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지나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생산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잔업시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몇 개월이 지난 후에요. 근데 잔업시간마다 저희는 다 같이 청소를 해요. 그때 이제 저희가 쓰레기를 저희 팀 안에 보면 큰 통에 다 같이 모으거든요. 5시부터 5시 반이 저녁시간이면 저녁시간 끝나자마자 거기 다 모여요. 네. 그래서 그걸 다 버리고 그걸 버리는 거는 사람이 따로 지정해주지 않아요. 그냥 그날 좀 여유 있던 사람들이 버려주는 시스템인데 2-3달 동안 그 언니가 한 번도 그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오. 그래서 사람들끼리도 좀 불만이 있었나 봐요. 그 이유가 그 언니가 항상 일하면서 저희 회사에서 자사 다이어리를 나눠줬거든요. 예. 그거를 펼쳐놓고 항상 뭘 끄적였어요. 일하면서. 막 웃으면서 뭐 그림을 그리는 것 같기도 했고 뭐 글을 쓰는 것 같기도 했고 근데 뭐 일하다가 보면 딴짓하는 사람들 간혹가다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 언니는 조금 심했거든요. 일하는 네. 시간 내내 그렇게 해서 가끔 뭐 대리님이나 주인님이 돌아다니시다가 보면 혼내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언니가 또 안 하다가 또 지나가면은 또 꺼내서 막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데 같이 이렇게 공동체로 생활하는 건데 너무 이런 걸 안 한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맏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가 저한테 와서 어느 날 팔레트야 네가 쟤랑 그래도 좀 친하게 지냈었고 제가 너 처음에 챙겨주기도 했고 너가 말을 좀 잘 하니까 쓰레기 우리 다 같이 버리는 거에 대해서 좀 너가 한번 얘기 좀 해볼래?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 예. 가서 얘기를 한번 해봐달라. 그래서 네 그럼 제가 오늘 이거 비우면서 똘순 언니한테 예보해볼게요 하고 그 언니한테 가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설비를 딱 멈추더니 일어나더니 사무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지 싶은데 어쨌든 저는 이걸 비워야 되니까 비우고 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한참 지나도 그 언니가 자리에 안 돌아오다가 거의 퇴근 시간 다 돼갈 때쯤에 그 언니가 돌아오고 저를 주인님이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 혹시 똘순이한테 무슨 말 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요? 했더니 방금 똘순이가 와서 내가 쓰레기를 맨날 제일 열심히 성실하게 버리는데 갑자기 제가 나한테 와서 화를 내면서 쓰레기를 왜 맘대로 버리냐면서 화를 냈다고 헐. 그렇게 말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것도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없는데 주인님은 근데 워낙 저 똘순이가 이전에도 사람들과 트러블이 많았다. 대충 너의 기분은 알겠는데 나는 직급이 있는 관리자다 보니까 그래도 너의 얘기도 들어야 되고 똘순이 얘기도 들어보고 둘의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상황 설명을 좀 잘 해드리면서 근데 그 언니 입장에선 충분히 기분이 상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은 쓰레기를 좀 제대로 버려달라 제가 말씀드린 것도 맞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치저치 잘 풀려서 그 상황은 마무리가 됐는데 저 혼자는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죠. 네. 말로는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난 그렇게까지 말한 적도 없고 그 전에 있었던 일들까지 포함돼서 내 인사를 무시했던 모습까지 갑자기 막 겹쳐지면서 원래는 그래도 제가 계속 꾸준히 인사는 했거든요. 네. 받아주든 말든 저는 인사는 그래도 계속 했는데 그 이후엔 제가 인사를 잘 안 했어요.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마음이 좀 상해서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 언니랑 좀 멀어지게 됐는데 제가 그 중간에 거기 팀에 저랑 동갑내기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너무 친해져서 저희 집에도 오고 걔네 집에도 가고 막 일 끝나고 술도 먹고 할 정도로 되게 친해진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를 제가 A 친구라고 할게요. 그 친구랑 언젠가 술을 한번 먹다가 이 얘기가 나왔어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똘순 언니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 저는 그 친구는 유독 믿었던 친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해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 친구가 야, 너 그 언니 얘기 안 하면 안 돼? 나 그 언니 얘기 듣기 싫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랬더니 그냥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그 언니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랑 되게 잘 맞고 서로 못 얘기하는 그런 가정사까지 다 얘기할 정도로 친해진 애였는데 이 언니 얘기만 나오면 유독 기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얘도 뭔가 있었나 보다.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싶어서 알겠어 하고 그냥 그날 넘어가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A랑 그 똘순 언니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언니랑 좀 많이 멀어지고 그 사이에 A는 퇴사를 했어요. A는 먼저 퇴사를 해서 다른 일을 해도 저랑은 꾸준히 연락을 하고 지냈거든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여기를 한 10개월 정도 다녔을 때 그 정도 됐을 때 그 언니가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저희가 생산직이니까 라인 작업이라고 해서 한 라인에 설비가 3대고 설비 하나당 작업하는 작업자는 1명. 1명을 넘기질 않아요. 작업자들끼리 절대 붙여놓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출근했는데 4라인 구석 자리에 다른 작업자분이 작업을 하는데 그 뒤에 그 언니가 책상에 앉아서 그 다이어리에 막 뭘 끄적이고 있더라고요. 예? 일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앉아서. 그래서 저게 뭐지? 왜 저렇게 계신 거지? 라는 생각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반대쪽 사람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이미 일찍 와서 면담을 했나 봐요. 그 똘순 언니가 내가 정신적으로 좀 힘든 게 있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일이 손에 안 잡힌다라고 했대요. 네? 근데 일은 해야 되니까 출근을 했다. 근데 설비 작업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서 회사 측에서 배려 차원으로 그러면 뒤에서 이제 보조처럼 앉아서 일을 좀 도와줘라. 이제 미숙한 신이 좀 도와줘라. 이렇게 배려를 해주신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언니가 다른 작업자분 뒤에 앉아서 그냥 앉아만 있는? 그냥 앉아서 뭐 그림만 그리고 또 그 수첩에다가 글만 끄적이는 그런 식의 됐는데 제가 그 바로 앞에 라인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설비는 한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4라인이 보여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이 1라인 앞에 창고가 있었고 그 창고 옆에 사무실이 붙어 있었어서 4라인에서 만약에 제 라인을 지나서 옆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 보여요. 근데 그 언니가 갑자기 엄청 울면서 사무실 쪽으로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무슨 일이지? 싶어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냥 울면서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까지만 봤어요. 그래서 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이제 있었는데 그 언니가 또 한참 뒤에 나오고 나서 또 팀장님이 다 같이 개별 면담을 하는 거예요. 한 명씩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를 제일 먼저 불렀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가서 면담을 하는데 그래 팔레트 너 3라인에서 일하지? 하고 팀장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라고 말했더니 혹시 4라인에서 무슨 레이저 빨간빛 같은 게 돌아다니는 걸 봤니? 물어보더라고요. 레이저? 네, 레이저 무슨 빨간빛을 봤냐고. 그래서 아니요 저는 보지 못했다 말씀드렸더니 그게 아니라 저 똘순이가 자기가 일을 하고 앉아있는데 자기 앞에 있는 작업자랑 본인을 제외한 옆에 설비 2대에 붙어있는 작업자 2명의 언니가 본인한테 레이저를 막 쏘면서 웃으면서 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솔직히 좀 믿겨지지 않았던 게 제 개인적인 주관이 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모두 그 4라인에 일하는 그 언니 2명은 너무 일도 열심히 하고 너무 착한 언니들이었어요. 정말 입 밖으로 막 욕을 장난으로라도 제가 몇 개월 동안 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 나이대도 어느 정도 있는 언니들이었고 그냥 너무 순하고 순한 언니들이었는데 그 언니들이 레이저를 쏘면서 본인한테 쌍욕을 했다는 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는 아까 클린룸이어서 방진복을 입는다고 했기 때문에 안에 핸드폰 외에 다른 물건을 갖고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물통도 들고 들어가면 안 되고 뭐 들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황당해서 저는 못 봤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제가 면담을 나오고 나서 한 명씩 다 면담을 하고, 그날 이제 퇴근할 때 갑자기 그 언니가 팔레트 잠깐 일로 와봐 이렇게 똘스 언니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가서 왜요 언니? 왜냐면 저랑 몇 개월 동안 얘기를 안 했던 언니인데 갑자기 불러서 얘기를 하니까 네 왜요 언니? 했더니 너 아까 그 4라인에 일했던 언니 2명이 나한테 레이저 쏘는 거 못 봤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저? 아니 저 못 봤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왜 못 봐? 네가 제일 잘 보이는 자리인데 네가 왜 못 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조금 신경질이 나서 언니 저 진짜 못 봤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아니 정말로 못 볼 수가 있냐? 그럼 넌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미쳐버리겠네 이거. 예. 그래서 제가 아니 언니가 거짓말 한다고 생각 안 한다. 근데 저는 그 언니들도 그렇게 했다고 생각 안 한다. 그냥 언니가 잘못 본 게 아닐까요? 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잘못 봤다고?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통근을 타는 사람이어서 빨리 얘기를 끝내고 통근을 타야 돼요. 출발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빨리 끊고 싶어서 저는 언니가 잘못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하고 그냥 저는 왔어요. 퇴근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저희 집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저희 집이 옛날부터 제가 유년 시절부터 살던 집이어서 제 방에 원래 저희 언니랑 저랑 같이 사는 방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엔 언니는 일 때문에 나가 살고 있었고 저만 그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방에 2층 침대가 있었어요. 저희 언니랑 저랑 어릴 때부터 사용했던, 원래는 언니 나가고 나서 침대를 버리고 바꿔준다 했는데 전 그 2층 침대가 너무 좋았거든요. 야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2층 침대 1층에서 자면 밖에서 빛이 들어와도 어둡고, 그리고 고양이 키우다 보니까 그 고양이가 캣타워처럼 위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고 해서 저 2층 침대를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돌아와서 1층에서 잠을 자는데, 2층 침대 혹시 사용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계단이 있어요. 2층 올라가는 사다리처럼 계단이. 근데 제가 원래 평소에도 가위에 되게 잘 눌리거든요. 좀 남들보다 유별나게 가위를 좀 많이 눌리는 편인데 그날도 잠을 자는데 가위에 탁 눌린 거예요. 그래서 또 가위가 눌렸나 보다. 근데 저는 가위 눌릴 때마다 항상 좀 헛것을 봐서 뭔가를 보는구나. 예. 네, 좀 헛것을 많이 봐서 이제는 이게 무섭다기보다는 오늘은 또 뭐가 보이려나? 라는 생각으로 좀 눈을 떠요.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그 2층 침대에서 그 똘순 언니가 거꾸로 매달려서 저한테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해도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하면서 거꾸로 매달려서 저한테 얼굴에 레이저를 막 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눌렸던 것 중에 제일 무서웠거든요. 정말 별의별 가위를 다 눌렸었는데 보통은 가위를 깨고 나면 무서움이 몰려오는데 그때는 눌리는 그 상황에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는 사람 얼굴로 아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가위를 깨려고 새끼발가락에 이렇게 힘주면은 깬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꽉 누르면 귀에서 이명처럼 삐 소리가 들리면서 그 빛이 더 밝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밝게 느껴지고 더 정확하게 내 눈을 이렇게 쏘는 느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깼어요. 깼는데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그날은 거실에서 잤거든요. 어쨌든 잠은 자야 되고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도 그 찜찜하고 너무 무서운 그 기분 때문에 몸도 되게 무겁고 힘들고 일을 가기 너무 싫지만 일단은 출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출근을 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그 언니를 마주쳤는데 그 언니가 원래 그 전까지 저한테 제가 인사를 해도 되게 냉대하고 받아주지도 않았고, 어제는 심지어 저랑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이러면서 약간의 언쟁도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나 밝게 저한테 와서 팔레트 잘 잤어? 저 이미 다닌 지 몇 개월 됐는데 저한테 주희야 힘들지? 주희야 힘들니까 잠도 잘 안 오지 않아? 뭐 밤잠 바꾸는 거 힘들지 않아?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제 와서 아니 나랑 같이 흡연하라고 하는 내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런 거 묻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하고 그냥 좀 서먹서먹하게 대답을 하고 저는 자리로 돌아와서 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언니가 그 레이저 사건 계기로 조금 일이 좀 커져서 저희 팀 말고 다른 팀으로 발령이 났어요. 네. 워낙 그 전에도 일이 많다 보니까 그 언니가 다른 팀으로 발령 나서 거기서도 좀 무슨 일이 몇 번 있어서 이제 퇴사를 했다는 얘기까지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 언니가 퇴사하기 전에 그 마지막으로 대화한 게 잘 잤어? 뭐 요즘에 이 얘기가 마지막 대화로 좀 그 언니를 한 번도 대화도 안 하고 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생산직은 연말에 12월 31일 날에 전체적으로 대청소를 해요. 네. 그리고 그 파트를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제 파트가 저희가 팀에 공용 캐비넷이 몇 개씩 있거든요. 라인마다. 네. 1라인에 캐비넷 하나 있고 2라인에 캐비넷 하나 있고 그래서 캐비넷에 쓸데없는 거 다 버려라는 거였어요. 왜냐면 평소에는 그게 공용 캐비넷이다 보니까 이게 누구 건지 모르기 때문에 먹을 거 아닌 이상은 안 버려요. 먹을 거는 오래돼 보이거나 이러면 버릴 수 있는데 네. 뭐 다른 물건들은 누구 건지도 모르고 하니까 잘 못 버리는데 그날은 저희 이제 회사 측에서 오늘 아침 뭐 몇 시까지 공용 캐비넷에 있는 자기 물건 다 꺼내. 그거 아닌 거는 다 버릴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비우고 이제 저는 남아있는 거를 버리기 위해서 청소를 하는데 4라인에 가서 4라인 마지막 캐비넷을 열어서 봤는데 수첩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이어리. 언니 거. 그 위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그 언니 거구나 싶어서 이거를 못 가지고 갔구나 하고 제가 그거를 꺼내서 저 좀 궁금했다고 했잖아요. 뭘 그렇게 맨날 그리고 적는 건지 해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보는데 그냥 시덥지 않은 그림들도 있었고 진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린 것들이나 아니면은 약간 혼잣말처럼 쓰는 그런 글들도 있었고 뭐라고 써놨어요? 궁금하다. 그냥 그런 글이라도. 뭐 제가 생각나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뭐 그냥 아무 일도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글도 있었고 예. 지나가면 되는 거야. 뭐 이런 거랑 졸리다. 너는 안 졸려? 근데 이게 제가 좀 신기했던 게 마치 공책을 쓸 때다가 글을 쓰는데 누구랑 대화하는 느낌? 혼자 이게 묻고 답하고. 네,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이 졸려서 혼잣말 끄적이면 졸려. 퇴사하고 싶다. 퇴근하고 싶다. 뭐 이런 글을 쓰지. 너는 안 그래? 나만 그런가? 뭐 이런 글은 안 쓰잖아요. 그런 식의 글들도 적혀 있었고 근데 사실 제가 거기서 봤던 그림에 너무 충격이 먹어서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넘기는데 그림 중에서는 자세하게 그린 사람 눈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조금 소름 돋았던 게 눈이 한 장에 여러 개가 그려져 있는데 동공이 다 다른 데를 보고 있는? 그러니까 시선이 좀 다르게 그려져 있는? 예. 그런 그림들도 있었고 보니까 또 어떤 여자가 오바이트를 하는 무릎 꿇고 오바이트를 하는 그런 그림? 근데 그거를 화장실이라고 하면 이제 윗칸에서 그거를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는 그림? 뭐 그런 것도 그려져 있었고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근데 그러다 이제 제가 딱 어디서 멈췄냐면 제가 그때 진짜 너무 놀래고 소름 돋아서 제가 진짜 아직도 말이 안 나오는데 어떤 그림이 딱 멈췄는데 정말 한 3초 동안 뇌에 정지가 오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고 진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림이 뭐였냐면 제가 2층 침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레이저를 쐈다 했잖아요, 저한테. 그 그림이 정확하게 묘사돼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와, 미쳤다 이거. 와, 진짜요? 그래서 제가 2층 침대가 흔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제 나이에 굳이 20대 뭐 초중반에 많이들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상황을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한 적도 없거든요. 왜냐면은 그 언니가 퇴사하기 전에 다른 팀 갈 때 당시에 저희 대리님이 저희를 다 같이 모여서 똘순이가 이런저런 일이 있는 거 아는데 걔에 대해서 너네 절대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거 마녀사냥이다. 각자 겪은 게 있어도 그냥 니네들만 알고 넘겨. 굳이 따로 얘기하지 마라고 대리님이 말씀을 하셨어서 저희들끼리도 얘기 안 했고 저는 이거를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 꿈을. 왜냐면 워낙 가위를 많이 눌리기 때문에 그날 그냥 그런 언니랑 언쟁이 있었어서 신경이 쓰여서 그런 꿈을 꿨구나라는 생각만 했지 네. 제가 그거를 너무 크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넘겼던 부분인데 근데 소름 돋는 건 그 레이저로 쏘는 그 불빛을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누워있는 사람이나 매달려 있는 사람은 졸라맨처럼 잘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졸라맨처럼 침대 1층에 누가 누워있고
그리고 한 명이 거꾸로 매달려서 이렇게 졸라맨 손으로 빨간 색깔 레이저를 쏘는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소름 돋고 이거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싶어서 일단은 그걸 버렸어요. 일단 그거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소름 돋는데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뭐지? 싶어서. 근데 그때 당시 저희 회사랑 저희 집이 제가 통근버스를 타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거리가 꽤 됐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어느 정도로 충격을 먹었냐면 그날 제가 걸어갔어요, 집을. 도저히 이게 진정이 안 돼서 12월 31일이면 엄청 추웠거든요. 근데 제가 추운데도 그냥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이 얘기를 저만 알기도 좀 그렇고 너무 답답해서 중간에 제가 퇴사했다던 A라는 친구 있잖아요. 아, 그렇지.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이 얘기를 한 거죠. 너가 그 똘순 언니에 대해서 너무 기피하는 거 알아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이거 너무 무섭고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도 없어서 너한테밖에 못한다 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얘기했더니 갑자기 막 너무 소름 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근데 그 그림에 무슨 그림이 있었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를 물어볼 당시는 제가 그림이 기억이 안 났어요. 제 그림밖에 기억이 안 나서 몰라, 잘 기억도 안 나 말했더니 나 사실은 그 언니랑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면서 얘기해 준 게 조금 전으로 가서 제가 입사한 날 다음 날에 다 같이 개별 면담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회사 되게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그 면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그 똘순 언니가 무슨 일이 있어서 팀장님이 다 불러서 개별 면담을 한 거였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신입이고 하니까 저한테 따로 다른 사람들이 말도 안 해주고 팀장님도 그냥 뭐 다른 별말 안 하고 넘겼던 거고 그게 A랑 관련된 일이었어요. A라는 친구가 좀 술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회사에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에서 와이드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쳐다봤대요. 그래서 오바이트를 하다가 위를 봤더니 그 언니가 그걸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냥 그러고 말아서 갔는데 나중에 그 언니한테 찾아가서 언니 혹시 나 오바이트 한 거 봤어?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 나 못 봤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나 정말 못 봤어? 나 언니가 위에서 본 거 같은데 이랬더니 안 봤어. 나 출근 방금 했는데 무슨 소리야? 하면서 그러고 말았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자리로 돌아왔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그 A라는 친구가 이런 걸 했다라는 그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좀 민망해져가지고 얘가 이거를 사무실에 가서 팀장님한테 말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일이 커져서 둘이 또 싸우고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근데 그 언니가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찾아와서 내가 너를 어떻게 쳐다봤는데 뭐 이렇게 코치코치 캐묻더래요. 그래서 아니 언니가 본 게 문제가 아니다. 근데 나는 언니가 봤는데 이게 소문이 난 게 기분이 좀 그렇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그 언니가 나 통근 타는 거 알지? 물어보더래요. 근데 걔가 그날 술을 먹고 집에서 잠을 거의 안 자고 그냥 바로 출근을 했대요, A가. 그래서 아무도 출근 안 하는 통근차가 절대 도착할 수 없는 시간에 거기로 왔던 거죠. 근데 그 언니가 나 통근 타는 거 알지? 하면서 저희가 통근 할 때 카드를 찍고 어플이 있었거든요. 그 어플 내역을 보여주더래요. 근데 진짜 그 어플에 그 날짜에 그 언니가 통근을 탄 게 찍힌 거예요. 그 언니가 울면서 나 아니라고 하면서 막 울었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다른 이제 제3의 인물이 와서 에이야 미안한데 그거 내가 소문 낸 거다. 근데 나 넌 줄 몰랐다. 그 사람은 본 게 아니라 일찍 마침 도착해서 화장실 왔는데 누가 너무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이제 그날 일찍 온 게 그 A라는 걸 아니까 그냥 자기네들끼리 사람들끼리 입소문이 탔던 건데 그건 정말 그 똘순 언니한테 오해가 있었던 거죠. 근데 A 입장에서는 위에서 분명 그 똘순 언니를 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자기가 잘못 본 거겠구나 해서 그 언니한테 가서 사과를 했더니 그날 걔가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에서 똑같이 자기가 화장실에서 근데 이번에는 회사 화장실이 아니라 자기 화장실에서 본인 화장실이 집 화장실. 근데 집 화장실이 어떻게 돼 있었냐고 하면은 그 욕실에 가면은 욕조가 있고 커튼 같은 거 있잖아요. 방수 커튼이 쳐져 있고 거기 옆에 이제 세면대랑 변기통이랑 다 있는 건데 거기서 자기가 너무 손이 안 좋아서 토를 막 하고 있었는데 그
방수 커튼 봉 위에서 똘수놈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대요. 와, 이건 뭐냐, 진짜? 그거를 자기가 꿈을 꾸고 나서, 근데 얘는 가위가 아니라 그냥 꿈. 가위가 아니라 그냥 꿈이었어요. 근데 걔가 딱 그 말을 저한테 하는데, 제가 아까 그림 봤던 거 화장실 윗칸에서 쳐다봤다 했잖아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화장실이니까 저는 변기통이 있으니까 화장실이라고 생각한 건데 그게 옆에가 칸이 아니라 봉처럼 돼 있었거든요. 그 밑에는 빗금치듯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커튼을 표현한 건지 문을 표현한 건지 모르니까 그 그림은 나랑 관련된 그림이 아니니까 제가 그냥 보고 넘어갔던 건데 생각해보니까 변기통 옆에 세면대가 바로 있었고 그 동 위에서 쳐다보는 그 그림이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공용 화장실이라고 하면은 변기통 옆에 세면대가 없잖아요. 예. 칸칸이 나눠져 있으면. 그래서 그 얘기를 서로 하다 너무 소름 돋아서 근데 저희 둘이는 이거 그냥 얘기하지 말자.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자. 괜히 얘기했다가 좀 안 좋은 기운이나 이런 게 들면 어떡하냐고 얘기를 안 하고 지금 거의 한 10년이 지난 거예요.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제 팩트가 뭐냐면 그 그림에 있던 내용을 그래요. 네. 그 뭐 그림까진 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팔레트님이랑 A님이 꿈이랑 가위에서 겪는다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그림이 제일 소름 돋았던 거죠. 근데 그게 그림이 되게 많았어요. 좀 두꺼운 다이어리는 아니었지만 꽤 그래도 매 해마다 주는 다이어리이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 전형적인 다이어리였거든요. 근데 거기가 거의 빼곡히 그림이랑 글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그림들에도 무슨 의미가 있는 그림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 아까 안 드린 게 그 A라는 친구랑 통화를 하다가 근데 너는 왜 그렇게 그 언니를 기피를 했냐. 그런 거 있어도 나랑 친했으니까 말할 수 있지 않았냐. 오늘의 나처럼. 그랬더니 그 언니 조금 무서웠대요. 또 왜? 했더니 그 언니 맨날 혼잣말하는 거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잣말하는 거 모르고 맨날 전화통화하지 했더니 야 이어폰 안 끼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언니가 그냥 통화한다 생각만 했지 그때 당시엔 사실 무선 이어폰도 거의 안 쓸 때였거든요. 근데 전화를 하다 보면 어쨌든 핸드폰 한 번씩 만지게 되는데 아예 그냥 오, 미쳤다. 걔는 이제 좀 의심이 들어서 한번 이렇게 자기가 유심히 본 거예요. 네. 근데 귀엔 아무것도 안 꽂혀있는데 자꾸 혼잣말 한다는 거예요. 완전 그래서- 통화하듯이. 네, 저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자친구랑 통화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애매하게 그냥 되게 사소한 시시콜콜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누구랑 통화하는 건지 궁금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따따따딱 맞춰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계속 같이 걸어다니면서 전화통화라고 생각했던 게 혼잣말이었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어찌하됐건 그 후로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이거는 팔레트님이 신청을 할 만했네. 왜냐면 이런 생산직이라든지 이런 또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해요. 하지만 이런 경우를 겪는 거는 거의 드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요. 이 사람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소름이 쫙쫙 끼쳐요. 그래도-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그 당시에. 그거 다 알고. 그쵸. 그때 저는 진짜 네. 그 뒤로도 원래 가위에 좀 많이 눌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 뒤로도 그 언니 꿈을 좀 꿨어요. 근데 이거는 뭐 신기하다할 만한 건 아니고 그냥 계속 그 일을 하는 공간에서 그만뒀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간에서 그 언니랑 마주치는 그런 꿈을 계속 꿨어서 그게 약간의 후유증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야, 이거 진짜 오묘하네. 이거. 그러니까 장르가 현실 공포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마지막에 이제 떡밥이 싹 다 풀리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다 얘기를 해주셨을 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랬고 저랬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 얘기가 이제 이렇게까지 길어지니까 이게 복선이구나. 이거를 저는 알았겠지만 시청자분들은 몰랐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전부 복선이네 이거. 처음에 이야기들이. 그죠? 네. 지금 말하니까 또 너무 무서워. 근데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잖아요. 네.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재방송 볼 확률이 높아요, 그 사람.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예. 제가 돌비님 라디오를 사실 알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예. 작년 여름쯤에 같이 일하던 회사 동료가 맨날 이어폰을 끼고 일하는데 근데 거기는 좀 프리해서 네네네. 그게 가능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무료하고 지루한데 좀 시간 빨리 가게 뭐 들을 만한 거 없나 해서 물어봤더니
한번 들어보라고 추천을 해서. 네. 근데 뭔가 들으면서 나한테도 이렇게 제보할 만한 뭐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 이거였는데 제보를 좀 망설이고 몇 개월 동안 못한 게 그거였어요. 혹시라도 내 얘기를 볼까봐. 듣고 있거나 그리고 혹시라도 그 당시에 그 언니랑 같이 회사를 다녔던 다른 나랑 비슷한 경험이 있던 그 같은 회사를 다녔던 사람들도 이 얘기를 듣고 이거 그 사람 아니야? 하면서 또 알아채는가 봐? 그것도 약간 네. 무서웠거든요. 아마도 만약에 그때 같이 회사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제 방송을 만약에 본다면 이건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이긴 하겠네요. 그쵸.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없는 말을 지어낸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네, 있는 말 그대로 전달을 해주신 거고 그게 저주이지 않을까? 그건 정확하게 또 모르겠네. 생명이 나타난 건지는 모르겠네요. 정확히.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귀신이 아닌 거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사람과 귀신을 나눠요. 근데 사람과 귀신이 융합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뭐 생령이라고도 표현하고 아니면 그냥 사람인데 그 사람 자체가 귀신이야. 이런 경우가 있는데 되게 드물거든요. 이런 경우가. 미스테리하다. 너무 소름 네, 진짜 네. 미스테리하네요. 네, 아무튼 오늘 이야기 너무 잘해주셨는데 안 떨리죠? 하다 보니까. 아니요, 계속 떨렸어요. 에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너무 잘해주셨고요.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만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팔레트님. 네. 처음 이야기들은 전부 다 이 마지막 중반 정도에서 후반까지의 모든 이야기의 복선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소름이 쫙쫙 끼쳤고 와, 나 중간중간에 너무 놀래가지고 왜냐면 이런 전개가 될 거라는 상상까지는 못했거든요. 그냥 그 사람이 뭐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와, 그 사람이 그렸던 내용 자체가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한테 갈 수 있구나. 그런 것도 너무 무서웠고 그리고 혼잣말을 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혼잣말을 이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혼잣말하는 정도는 일반 사람들도 많이 하기도 해요. 근데 너 그랬어? 난 모르겠는데? 진짜? 이런 식으로 혼잣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지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들 근무하시는데 이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